국회라고 하는 것이 그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이고 대개 그 언론계나 뭐 검찰 출신 이 정치인들을 보면 좀 특권을 누리다 온 사람들이 돼가지고 좀 못된 버르장머리들을 가진 사람들을 봤는데 굉장히 사람이 그 겸손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외모에서부터 학구파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이상일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인태 의원께서 한마디로 반듯한 선비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참으로 황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존경하는 유인태 선배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는 정치인,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정치인, 남을 배려하는 정치인, 이런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유인태 의원께서 여러 칭찬과 함께 영상 편지도 남기셨거든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네. 이상일 의원 그 지난번 우리 장보고 기지 남극하면서 나 그 험한 그 군용기 안에서 오고 가며 그 불빛도 없는 데서 창가에 대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 의원의 모습에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현지에 가서도 늘 그렇게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태도 역시 참 요새 보기 드문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늘 그런 자세로 그 균형 그리고 또 지난 청문회에서 그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들에게 그 할 말은 하는 전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속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 국회가 좀 더 국민으로부터 그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네, 유인태 의원은 정치계 대선배시잖아요. 이런 분께 칭찬을 받으신 소감이 특별할 것 같습니다. 정말 특별합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극찬을 해주시리라고는 진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정치 활동을 하면서 실천하는 거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영상 편지 내용 중에요. 남극기지로 가는 수송기 안에서 오랫동안 책을 읽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읽으셨던 책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책 읽기를 좀 좋아하는데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Winter of the World, 세계의 겨울.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책인데요. 네.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망상, 일제의 잔혹함, 그로 인한 인류의 고통, 그리고 히틀러와 일제의 파멸, 이거를 아주 실존적인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다 정확히 그리고 또 소설적 요소를 가미해서 아주 재미까지 곁들인 아주 훌륭한 책인데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참으로 큰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으로서는 초선 의원이시지만 정치에 대한 신념이나 철학은 훨씬 그 이전부터 갖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의 정치 철학, 신념이 궁금합니다. 이 정치는 우리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면서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색을 해나가고 대화를 해나가고 타협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한다는 건 결국은 소통을 한다는 것이고 그 소통을 해야 우리 생각이 접점을 찾아진다고 봐요. 그래서 나만 옳다는 생각, 이렇게 하면 독선이 생기고 정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량 있는 정치를 하려면 우리가 소통 능력을 키워나가고 동굴의 우상, 나만 옳다라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정치가 조정을 해줘야 되고 결국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편안하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본주의가 실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정치인들은 민생을 위해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사록이라고 송나라 때 주희가 쓴 책에 보면 정제양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치의 정자는 백성을, 국민을 봉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행복을, 국민을 편안하기 위해서 정치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본주의를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인본주의를 실현하시겠다는 정치에 대한 소신과 또 목표가 확실하신 만큼 의원님이 앞으로 펼치실 의정 활동도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그만큼 기대가 되는 것이 의원님이 오늘 칭찬해 주실 칭찬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바로 칭찬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의원께서 오늘 칭찬해 주실 칭찬 주인공을 한마디로 먼저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열린 태도를 가진 자상한 마음의 소유자. 이렇게 자상한 마음의 소유자. 네. 그렇게 표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국회 상임위를 같이 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로 여당과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상임위 활동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정부가 잘못한 일을 이렇게 아주 행정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차근차근 조목조목 따지시면서 오히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런 태도는 꼭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일 의원께서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해 주신 오늘의 칭찬 주인공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광주 남구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환 의원이십니다. 그렇다면 장병환 의원님께 평소 하고 싶었던 말씀 있으시면 영상 편지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카메라 보고 의원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장병환 선배님,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예산 소위 때 우리 장 선배님께서 제가 ITU 정권의 예산 깎지 말아달라, 또 창조경제 예산 지금 깎는 건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일 의원 말이 맞다면서 받아주신 것 참 이제 와서 그때도 감사드렸지만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장 선배님 상임위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지적을 하시면서도 또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 그리고 차분하게 오히려 격려하는 듯 하시면서 지적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은 참 저희들이 배우고 싶고요. 우리 장 선배님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께 이런 노하우를 많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겸손함으로 칭찬을 받으신 이상일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또 칭찬을 어떻게 정의하실지도 참 궁금합니다. 칭찬은 약이자 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칭찬을 하면 일을 잘하도록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만 또 칭찬하다 보면 당사자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비난을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계속 받으려면 항상 낮고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이걸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칭찬 받으신 내용처럼 늘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담아 듣는 이상일 의원님의 많은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